시장 바닥 냄새 나는 집안이 우리 아들하고 어울릴 것 같아? 서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터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찰방, 차가운 물이 한 여성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흠뻑 젖은 옷차림. 하지만 그 여성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곧 이 호텔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전국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만했던 사람들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로얄 팰리스 호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박민수와 김수연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죠. 최고급 레스토랑 로얄가든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어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박영호는 검은 정장에 반짝이는 넥타이 핀을 달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죠. 깔끔한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옆에 앉은 아내 최미정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붉은색 정장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에 반짝거렸어요. 손목에는 백금 시계가 빛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도 명품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민수야, 상대편이 조금 늦는구나. 최미정이 손목 시계를 보며 입을 삐죽했어요. 시계 또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약속 시간 전이에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최미정은 이미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각 테이블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모두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해야 격에 맞는 거야. 최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 데서 할 수는 없잖아.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부 김수연과 어머니 이정화였어요. 수연은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선 어머니 이정화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명품은 아니었지만 잘 다려진 옷이 깔끔해 보였어요. 이정화의 모습에서는 묘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미소가 따뜻했고 걸음걸이에서 차분함과 여유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최미정의 눈에는 그저 수수한 시골 어머니 정도로만 비쳤습니다. 저기 오시네. 박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최미정이 살짝 팔을 잡았어요. 잠깐 저 차림새 좀 봐. 최미정의 시선이 이정화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소박한 차림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최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과 이정화가 테이블에 가까워져 왔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정아가 테이블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예의가 느껴졌어요. 박영우가 급히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최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앉으세요. 최미정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수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갑다는 걸 느꼈거든요. 긴장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민수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까다로워 보였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고급스럽게 제본된 메뉴판에는 모든 요리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죠? 최미정이 이정아를 보며 물었어요.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톤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당연히 이런 곳은 처음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이정아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표정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메뉴 읽기가 좀 어려우시겠어요. 다 외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최미정의 말에 수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기분 나빴거든요. 민수도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웨이터분이 설명해 주시겠죠. 이정아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제본된 리스트에는 세계 각국의 명주들이 가격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어요. 최미정이 재빨리 와인 리스트를 받아들더니 과시하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 특산품이에요. 포도밭이 언덕 위에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아 맛이 특별하죠.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서 다른 테이블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한 병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정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컸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정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매년 프랑스 여행을 가서 현지 포도밭에서 직접 와인 테이스팅을 해봐요. 작년에는 부르고뉴 지역까지 다녀왔거든요. 최미정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가 아내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지만 최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자부해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 와인은 더더욱이요. 이정아는 조용히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프랑스어로 된 요리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보면서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혹시 수연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박영우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정아가 조용히 답했어요. 아, 그럼 혼자서 수연 씨를 키우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혼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에는 동정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깔보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잘 키우신 것 같네요. 수연 씨가 참 예쁘게 자랐어요. 박영우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지만 최미정은 계속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의사거든요. 앞으로 병원도 물려받을 예정이고요. 또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최미정이 먼저 나서서 복잡한 프랑스 요리 이름들을 유창하게 발음해서 주문했어요.
일부러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정화는 간단하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웨이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우아해 보였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는 이렇게 불길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체 요리가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플레이팅되어 나왔습니다. 흰 접시 위에 색색의 소스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작은 허브잎들이 장식처럼 올려져 있었어요. 이건 푸아그라예요. 프랑스에서 특별히 공수해 온 거죠. 최미정이 포크로 음식을 가리키며 마치 요리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거위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한 건데 이 호텔 셰프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최미정은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보통 어떤 요리를 해 드세요? 최미정이 이정화에게 물었어요. 질문 자체는 자연스러웠지만 톤에서 상대방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집밥을 해요. 이정화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집밥이라. 최미정이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곳에서 식사했어요. 그래서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죠.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식에 대한 안목이 생긴 거죠.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스테이크가 완벽하게 구워져서 나왔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스테이크는 일본산 와규예요. 킬로그램당 20만 원 하는 거죠. 최미정이 또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스는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건데 트러플이 뭔지 아시죠? 이정화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정화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트러플은 땅속에서 자라는 버섯인데 킬로그램에 몇백만 원 하는 최고급 식재료예요.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나죠. 최미정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걸 모르시면 고급 요리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수연이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요리 잘하시지? 최미정이 갑자기 수연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게 해주세요.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같은 거 말이에요? 최미정의 말투에는 한국 전통 음식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조용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거든요. 뭘 그래?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최미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집은 가정부가 있어서 직접 요리는 잘 안 해요. 외식을 주로 하거든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말이죠. 박영우가 불편한 듯 자리를 움직였어요. 아내의 태도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 와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미정이 와인잔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와인이 조명에 반사되어 루비처럼 빛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정화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 와인 한 병이 100만 원이에요. 보통 사람들 한 달 생활비죠.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더욱 붉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식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최미정이 우쭐대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거든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병원도 물려받을 예정이고요.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급속히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박영호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미정은 이미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요즘 결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수준이 비슷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정화는 조용히 음식을 드시고 있었어요.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었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혹시 수연 씨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최미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정화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정화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럼 수입이 많지 않으시겠네요. 이런 호텔에서 식사하기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최미정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이고 무례해져 갔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확실히 감지했습니다. 몇몇은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기까지 했어요. 상견례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민수는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메인 코스까지 나오면서 최미정의 과시욕은 더욱 극에 달했어요. 우리는 매년 해외여행을 가요. 올해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5성급 호텔에 예약해뒀어요. 최미정이 와인잔을 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룻밤에 500만 원 하는 스위트룸이에요. 창문 밖으로 만년설 덮인 산들이 한눈에 보이죠.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다른 테이블에까지 들렸어요. 작년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 포도밭에서 와인 투어를 했어요. 현지 귀족들이 운영하는 개인 농장에서 직접 와인을 시음했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완전히 이쪽에 집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는 여전히 침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인잔에 손을 뻗다가 실수로 잔을 건드렸습니다. 찰칵! 유리잔이 기울어지면서 붉은 와인이 흘러나왔어요.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에 번져나가며 선명한 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최미정이 과장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정화가 급히 냅킨으로 와인을 닦으려 했어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 테이블보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최미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호텔 리네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품이에요. 웨이터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습니다, 손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최미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말 조심성이 없네요. 이런 데 와본 적도 없으면서 왜 와인을 만져요? 미정아, 그만해. 박영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최미정은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 앞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라고? 최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부터 느꼈지만 격이 안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포크 소리, 대화 소리가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장 바닥 냄새 나는 집안이 우리 아들하고 어울릴 것 같아?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수연이 이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최미정이 아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이런 집안과 결혼하고 싶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그때 최미정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투명한 크리스털 잔에 얼음과 함께 찬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거든요. 이 정도는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최미정이 컵을 이정화의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찰방, 차가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이정화의 검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물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목과 어깨를 적셨어요. 검은 정장에도 물이 스며들어 어깨 부분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샹들리에의 반짝임과 클래식 음악만이 이상하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웨이터들도 완전히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수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어머니의 어깨를 꼭 안고 흐느꼈어요. 이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이정화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이정화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물까지 뿌리다니. 저건 도를 넘었어.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서둘러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정화가 수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가자. 어머니와 딸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화와 수연이 레스토랑 출입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정화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선 이정화의 모습에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놀랍도록 당당했습니다. 물에 젖은 정장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화에게서는 묘한 위험이 느껴졌어요. 마치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어요. 레스토랑 안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최미정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허풍 떨지 마세요. 곧 이 호텔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정화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는 예언과도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최미정이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허풍이에요? 박영우가 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미정아, 그만해. 하지만 최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이런 데 와서 물벼락까지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레스토랑 직원들이 서로 당황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호텔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저희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런 철면피 같은 사람도 다 있네요. 무슨 얼굴로 다시 이 호텔에 온다는 거야? 이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미정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의 어깨를 다시 감싸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가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지금은 아니다.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중에 따로 사과하자. 레스토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까 무슨 일이었어요? 상견례였던 것 같은데 완전히 망했네요. 물까지 뿌리다니 너무 심했어요. 웨이터들이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와인 얼룩과 물자국을 닦아내면서도 계속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한 웨이터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여성분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러게요. 물 맞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최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돈될 뻔했네. 정말 다행이야. 집에 가자.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문 쪽을 바라봤어요. 이미 이정아와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야, 빨리 와. 최미정이 아들을 재촉했어요. 가족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에도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한참 계속되었습니다. 참 안 됐네요.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요. 직원들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말이죠. 레스토랑에는 무거운 여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아가 남긴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문표로 남아 있었어요. 곧 이 호텔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전국의 언론사 뉴스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급 속보 들어왔습니다. 한 기자가 원고를 들고 편집실로 뛰어왔어요. 무슨 내용이죠? 데스크 기자가 급히 물었습니다. 로얄그룹 신임 회장 발표건입니다. 이거 정말 큰 뉴스예요. 곧 각 방송사에서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긴급 속보 로얄그룹 신임 회장 발표. 메인 뉴스 시간이 되자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호텔 그룹인 로얄그룹에서 신임 회장을 정격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미소 짓는 중년 여성의 공식 사진이 나타났어요. 신임 회장은 이정아 씨로 그룹 창업주고 이만석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바로 어제 호텔 레스토랑에서 물벼락을 맞았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이정아 신임 회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자료 사진들이 나왔어요.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직원들과 허물없이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사진들이었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 직원 휴게실에서는 직원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 어제 상견례 테이블을 담당했던 웨이터가 화면을 가리키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레스토랑에 오셨던 그분 아니야? 맞아. 물 뒤집어 쓰신 그분이야.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어떡하지? 우리가 뭔 말을 해야 할까? 매니저님한테 보고해야겠어. 한편 박민순의 집에서도 이 뉴스가 거실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컵이 깨지면서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 박영우가 세면실에서 나와 TV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어제 우리가 만난, 설마. 박영우가 안경을 벗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정아 신임 회장은 평소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검소함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이정아가 각종 계열사를 방문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백화점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호텔 주방에서 요리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로얄그룹 계열사랑 거래하지 않았나?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급히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야, 박 부장. 아,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부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인가? 로얄그룹 본사에서 팩스가 왔는데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영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명시되어 있나? 아니요. 단지 회사 정책 변경으로 인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영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최미정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거래처가 로얄그룹 계열사야.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곳인데 계약을 해지했어. 갑자기 왜?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줬다고 해. 그때 민수가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뉴스를 보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뉴스 봤어요? 봤다. 박영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제 그분이 맞아요? 틀림없어. 뉴스에서는 로얄그룹의 엄청난 규모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로얄그룹은 전국 주요 도시에 백화점 15개, 특급 호텔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만 50개가 넘으며 연매출 10조 원을 넘나드는 대기업입니다. 직원 수만 10만 명에 달하며 국내 유통업계 1위를 자랑합니다. 가족 모두 말없이 뉴스를 지켜봤어요. 어제의 그 충격적인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뉴스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어요. 이정아 신임 회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유럽과 미국의 유명 기업들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소비자 중심 경영과 직원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미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한 행동이 문제지. 박영호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각종 추측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로얄그룹 신임 회장, 취임 첫날부터 계열사 계약 대폭 정리. 무슨 기준으로 거래처를 선별하는가? 댓글창도 뜨거웠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임 회장이 누군가한테 잘못 대우받았나?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그 오만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박영호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김 과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로얄그룹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자금난으로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박영호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부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로얄그룹에서 왜 갑자기 우리를 자르는 거죠? 다른 거래처들도 우리 회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박영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요? 로얄그룹 신임 회장님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떤 신뢰를요? 그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장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직원이 따지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미정은 집에서 인터넷 뉴스와 SNS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로얄그룹 신임 회장이 왜 갑자기 거래처 정리를 하는 걸까? 분명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거야. 호텔에서 누군가한테 모욕당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최미정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동네 지인이었습니다. 미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최미정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희 남편 회사 어떻게 된 거야? 뉴스 보니까 로얄그룹이랑 뭔가 문제 생긴 것 같던데. 별거 아니야. 단순한 계약 변경이야. 정말? 동네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돌던데. 무슨 얘기? 너희가 로얄그룹 회장한테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인터넷에 글 봤어? 동서였습니다. 무슨 글? 로얄 팰리스 호텔에서 상견례하다가 무슨 일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더라고. 최미정이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벌써 여러 커뮤니티에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어제 상견례 봤는데 한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 물 뿌리더라. 그게 로얄그룹 신임 회장님이었다는 소문. 댓글들도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와, 진짜면 대박이다. 회장한테 물 뿌린 사람 인생 끝났겠네.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최미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민수도 직장에서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부모님이 뭔 일 하신 거야?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인터넷에 소문 돌고 있잖아. 로얄그룹 신임 회장한테 누가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그런 소문이 있어? 민수가 급히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익명 게시판에는 점점 더 구체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친구한테 들었는데 진짜 심했다던데. 상견례에서 신부 어머니한테 물까지 끼얹었다고. 그 신부 어머니가 알고 보니 로얄그룹 회장이었다는 거지. 상견례 깨진 다음 날 바로 회장 발표가 났다는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뭐가? 인터넷에 어제 일이 다 퍼지고 있어요. 어떻게? 호텔 직원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알 거예요. 최미정이 인터넷을 다시 확인했어요. 글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영우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회사 상황이 어때?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다른 거래처들도 모두 발을 빼고 있어. 로얄그룹이랑 뭔 문제가 있는 회사랑은 거래 안 하겠다고 해. 가족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최미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던 최미정에게는 이 상황이 죽음보다 괴로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자랑을 늘어놓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박영호의 회사는 주거래처를 잃어 당장 다음 달 급여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부장님, 이대로는 정말 회사 문 닫아야 해요. 김 과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로얄그룹과의 분쟁 소문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까지가 한계입니다. 박영우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직접 사과하러 가야겠어. 로얄그룹 본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박영우가 가족들에게 결심을 밝혔습니다. 로얄그룹 본사에 가서 이정화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겠어. 정말? 최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가야지. 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박영우가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로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선 가족들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미정은 화려한 명품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최미정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망설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박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얄그룹 본사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40층짜리 마천루였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에 반짝이며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중앙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에서 대기업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로얄그룹 이정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박영호가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직원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함과 소속, 그리고 면담 사유를 자세히 적어주세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가족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로비에 앉아있는 다른 방문객들의 옷차림만 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영호 씨 일행, 회장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정말요? 최미정이 놀란 듯 물었어요. 네. 최상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속 엘리베이터가 4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쪽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했어요. 거대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구장만큼 넓어 보이는 공간에 거대한 책상과 회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정아가 책상에서 일어나 응접 소파로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카리스마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최고 경영자의 품격이 묻어났어요. 앉으세요. 이정아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박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이 죄송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정아의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최미정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며칠 전까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영호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부모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실 밖에서 비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정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절대 안 일어나겠습니다. 최미정이 고개를 바닥에 대고 말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박영우가 간청했어요. 50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정아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장관이었어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이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영우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명품을 걸쳤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최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존중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정아가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죠. 세 사람 모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모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물을 끼얹으며 우쭐대던 최미정은 이제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정아가 응접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앉으세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최미정의 눈가는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박영우와 민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건 물을 끼얹어서가 아니에요. 이정아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최미정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진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이정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명품을 걸쳤다고, 비싼 곳에서 식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박영우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민수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연이 이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최미정이 수연을 보더니 다시 일어나려 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며칠 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수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나도 정말 미안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나도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수연의 말에 민수가 이정화 앞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정화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진짜 교양이고 품격이다. 창밖으로 서서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회장실에 따뜻한 노을빛이 스며들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약건은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화가 박영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최미정이 눈물을 다시 닦으며 답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민수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변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수연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약속해.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모두 달라질 거야.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요. 이정화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괜찮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낸다면 말이야. 저녁 노을이 회장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의 그 치욕적인 장면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값진 교훈으로 남았어요. 수연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최미정과 박영호는 그제야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영호가 마지막으로 깊이 절했어요. 이제 그냥 수연이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정화의 말에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회장실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최미정이 말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박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겠어.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결국 용서해 주시다니.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주신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서의 그 굴욕적인 사건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호의 회사는 로얄그룹과의 계약이 복구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 회식은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곳으로 잡아줘. 박영호가 말했어요. 예전처럼 비싼 곳에서 허세를 부리는 대신 직원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박영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최미정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고급 마트만 이용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쇼핑했습니다. 계산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카드가 안 된다며 당황하고 계셨어요.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게요. 최미정이 자연스럽게 나서서 할머니의 장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갚을까요? 괜찮으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적이 많거든요. 최미정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미정은 휴대폰으로 이정화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미정 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연이가 요리 배우고 싶어 하던데 시간 되실 때 좋은 요리 가르쳐 주세요. 최미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관계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와 수연이 두 집 부모님을 모시고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이정아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어요. 집밥이 최고지. 이정아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워서 민수 오빠한테 해드릴게요. 수연이 최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들 말이야. 최미정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영호가 이정화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 수연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해요.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이정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죠.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수연이 오빠 병원 개원식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정화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이지만 정성껏 환자분들을 돌보겠어요. 그게 진짜 의사의 자세지. 이정화의 격려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며칠 후 민수의 병원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행사 대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로 준비했어요. 동네 주민들과 환자들이 축하해 주러 왔고 로얄그룹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누구든 편안하게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민수의 개원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연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랑스러웠어요. 진정으로 성장한 민수의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거든요. 개원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호텔에서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진심 어린 미소로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최미정이 이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정화의 말에 모든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정화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오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어려운 시간을 거쳐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다. 일기를 쓰면서 이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에서의 그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로얄 팰리스 호텔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다시 식사하시는 게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정화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웨이터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최고의 서비스로 맞아주었어요. 며칠 전에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던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죠. 이정화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와인은 어떤 맛인가요? 최미정이 정중하게 웨이터에게 물었어요. 예전처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정화가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죠. 저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영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확신했어요. 진정한 품격과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말이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호텔에서의 그 충격적인 하루는 이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 말이죠.